2024년 11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 75세 김성진은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요양원 201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소한 지 일주일. 아직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대학 연구실과 강의실에서 보낸 김성진. 40년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주 깜빡하고 길을 잃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 같은 시간에 산책, 같은 얼굴들. 김성진은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아침 드셨어요? 복도 청소 시작할게요. 복도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8세 청소 노동자 이순덕. 매일 아침 그녀의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김성진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일상이 인생 최고의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지금부터 75세 교수와 68세 청소 노동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성진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10시 산책, 12시 점심, 오후 2시 낮잠, 6시 저녁, 9시 취침. 40년간 대학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던 삶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201호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지만 김성진에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책장에는 자신이 쓴 사회학 책 10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책을 읽어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청소 들어갈게요. 매일 아침 10시 이순덕이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68세 이순덕은 15년째 이 요양원에서 청소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키 155cm에 약간 구분 등 주름진 손. 평생 힘든 일을 해온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교수님, 산책 다녀오셨어요? 이순덕은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김성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교수님. 말씀을 그렇게 딱딱하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편하게 하세요. 이순덕은 웃으며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김성진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청소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 셋을 혼자 키웠다고 했습니다. 교수와 청소 노동자.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순덕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교수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오늘 메뉴가 갈비찜이래요. 맛있겠죠? 이순덕은 청소를 마치고 나가면서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수님. 김성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참 밝은 사람이네. 오후 2시 요양원 식당. 김성진은 혼자 구석 자리에 앉아 점심을 먹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서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지만 김성진은 혼자였습니다. 평생 학문에만 몰두하며 살았던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몰랐습니다. 교수님, 여기 앉아도 돼요? 이순덕이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성진은 놀랐습니다. 아, 네. 앉으세요. 이순덕은 자연스럽게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요양원 생활 적응 좀 되세요? 아직 낯설긴 합니다. 그러시겠어요. 저도 처음 여기 왔을 때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요. 이순덕은 밝게 웃었습니다. 김성진은 처음으로 그녀와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 봐요? 네, 15년 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됐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서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죠. 자식분들은요? 셋 다 지방에 살아요. 큰애는 부산, 둘째는 대구, 막내는 광주.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죠. 이순덕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성진도 비슷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둘 다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멀리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비슷하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이후 김성진은 이순덕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성진은 매일 아침 이순덕의 목소리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교수님, 좋은 아침이에요. 이순덕의 밝은 인사에 김성진도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11월 8일 금요일 오전. 이순덕이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날씨 엄청 좋은데 산책 같이 하실래요? 김성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요양원 뒤편 정원을 걸었습니다. 11월 초의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평생 대학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거 좋으셨어요? 네, 좋았습니다. 40년간 제자를 길렀으니까요. 와, 대단하세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이순덕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녔죠. 15살 때부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렇게 평생 일만 했어요. 김성진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밝았습니다. 힘드셨겠습니다. 뭐, 그래도 자식들 셋 다 대학 보냈어요. 그게 제일 자랑이에요. 이순덕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김성진은 감동했습니다. 평생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자식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준 어머니였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아이고, 교수님이 무슨. 제가 뭐가 대단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가족분들은 자주 오세요? 아니요. 미국에 살아서 1년에 한두 번 옵니다.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김성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인정했습니다. 이순덕이 김성진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제가 자주 올게요. 외로우시면 안 되죠. 그 순간 김성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보다는 의무로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순덕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진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오전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김성진은 요양원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순덕이 청소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무슨 책 읽으세요? 아, 이건 제가 쓴 책입니다. 김성진은 책 표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가족 구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와, 교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대단하다. 이순덕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읽어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글도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읽어볼게요. 김성진은 책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어려운 부분 있으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순덕은 책을 소중하게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교수님. 그날 저녁 김성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이순덕 씨에게 내 책을 줬다. 그녀가 정말 기뻐했다. 이상하다.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다. 75세 김성진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습니다. 교수와 청소 노동자.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았던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11월 20일 수요일. 이순덕이 김성진의 방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사진 누구예요? 이순덕이 책상 위에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아내입니다.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글쎄요.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실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김성진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맞선으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서로 의무를 다했지만 진짜 마음을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덕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랑 연애 결혼했지만 가난하게 살다 보니 서로 상처만 주고받았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야 좀 편해졌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나이에도 사랑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이순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성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김성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순덕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에도 사랑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김성진은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순덕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11월 25일 토요일, 김성진의 딸 김지은 48세의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다. 지은은 방을 둘러봤습니다. 평소보다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 김성진은 괜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순덕이 청소 도구를 들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청소. 아, 손님 오셨네요. 나중에 올게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제 딸입니다. 이순덕이 들어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청소하는 이순덕이라고 해요. 지은은 간단히 인사하고는 이순덕을 힐끗 봤습니다. 이순덕이 나간 후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분이랑 친하세요? 응, 좋은 분이야. 매일 이야기도 나누고.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요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르신들한테 잘해주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돈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대요. 김성진은 화가 났습니다. 지은아, 이순덕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 제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라도 사기당하시면 어떡해요. 김성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돌아간 후 김성진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순덕 씨를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걸까? 딸 말이 맞는 걸까? 12월 1일 금요일, 김성진은 산책을 하다가 요양원 원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원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순덕 씨, 201호 김 교수님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교수님 딸분이 전화하셔서 걱정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순덕 씨가 아버지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요? 천만에요. 저는 그냥. 알아요. 이순덕 씨 성격 제가 잘 알죠. 근데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김성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원장에게까지 전화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순덕은 김성진의 방 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왔습니다. 이순덕 씨는요? 오늘 다른 층 청소하러 갔어요. 김성진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순덕은 오지 않았습니다. 12월 5일 화요일, 김성진은 복도에서 이순덕을 마주쳤습니다. 이순덕 씨.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순덕은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습니다. 요즘 왜 안 오세요? 아, 다른 층에 일이 많아서요. 제 딸이 원장님한테 전화한 거 들었습니다. 이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그런 생각 없어요. 그냥 교수님이 좋아서. 이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김성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교수고 당신은 청소 노동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렵습니다.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심할게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이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김성진은 그 자리에 서서 이순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2월 10일 일요일, 김성진은 혼자 정원을 걸었습니다. 이순덕과 함께 걷던 길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겁할까? 75년을 살면서 학문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정작 내 마음 하나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간이었구나. 김성진은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사회학을 연구하며 계급과 차별에 대해 논문을 썼지만 정작 자신은 계급 의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성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순덕 씨에게 내 마음을 전해야겠다.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계급이 뭐가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지. 하지만 용기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김성진의 아들 김민수 45세가 미국에서 한국에 왔습니다. 아버지, 누나한테 들었어요. 요양원 청소하는 아줌마랑 친하게 지낸다고요? 민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순덕 씨. 좋은 분이야.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뭘 원하는지 모르세요? 민수야, 이순덕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아세요? 요즘 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김성진은 화가 났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이렇게 못 믿나? 아버지, 치매 진단받으셨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 말에 김성진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판단력 없는 늙은이로만 보는구나. 아버지, 나가라. 더 이상 보기 싫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김성진은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식들은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12월 20일 수요일. 이순덕은 복도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김성진의 방을 신경 썼습니다. 교수님, 요즘 안 좋아 보이시던데. 그때 다른 청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순덕 언니, 201호 교수님이랑 조심해요. 그 교수님 자식들이 언니 의심한대요. 나도 알아. 원장님한테도 들었어. 언니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안 됐다. 이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교수님이랑 어울리는 게 잘못된 건가 봐. 우리는 원래 다른 세계 사람이잖아. 무슨 소리예요, 언니.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세계가 달라요. 그래도 교수님한테 피해주기 싫어. 이순덕은 그날 이후 김성진을 더욱 피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요양원에서 작은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어르신들이 모여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성진은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순덕은 직원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순덕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성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김성진은 혼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손으로 짠 목도리와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세요. 마이너스 이순덕. 김성진은 목도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순덕 씨, 당신도 나와 같은 마음인 거죠? 12월 28일 목요일. 김성진은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 자식들이 이순덕 씨에 대해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오해입니다. 아, 교수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순덕 씨 15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런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이순덕 씨를 제 방에서 배제했습니까? 그건 교수님 자식분들이 워낙 강하게 요구하셔서. 김성진은 화가 났습니다. 원장님, 저는 75세지만 정신은 멀쩡합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 제 선택입니다. 물론이죠, 교수님. 하지만 부탁입니다. 이순덕 씨가 다시 제 방 청소를 하게 해주세요.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자식분들이 반대하시는데 자식들 의견이 중요합니까? 제 의견이 중요합니까?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덕 씨한테 말하겠습니다. 김성진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순덕 씨가 다시 올까? 아니면 부담스러워서 계속 피할까? 12월 30일 토요일. 김성진의 딸과 아들이 함께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재산?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 강남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몇 척인데요. 김성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것도 판단 못할 사람으로 보느냐?
아버지, 치매 환자들이 보통 판단력이. 나가라. 김성진은 소리쳤습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한다.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자식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김성진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가인가?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새해가 밝았지만 김성진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이순덕은 여전히 그의 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은 복도를 서성이다가 이순덕을 마주쳤습니다. 이순덕 씨. 아, 교수님. 이순덕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이 좀 많아서요. 5분만요. 부탁입니다. 이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순덕 씨, 제가. 죄송합니다. 네? 왜요? 제 자식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제가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이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당연한 거예요. 교수님 자식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교수님. 이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교수님이 좋아요. 김성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달라요. 교수님은 평생 공부하시고 책 쓰시고 대학에서 일하셨잖아요. 저는 평생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교수님 자식들이 얼마나 반대할지. 이순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한테 피해주기 싫어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순덕 씨. 교수님, 저 이만 가볼게요. 이순덕은 일어나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김성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김성진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1월 10일 금요일. 김성진은 자신이 쓴 책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계급과 차별. 평생 연구했던 주제였습니다. 책 속에서 김성진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급을 뛰어넘는다. 하지만 현실 사회는 여전히 계급에 의해 사람을 판단한다. 김성진은 자신이 쓴 문장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나도 결국 그 계급 의식에 갇혀 있었구나. 평생 연구했으면서도 정작 실천하지 못했구나. 그날 밤 김성진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계급도 학벌도 돈도 아니다. 마음이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다. 나는 75세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 10년? 5년? 그 짧은 시간을 남의 시선 신경 쓰며 살 것인가? 아니다. 이제 내 마음에 솔직하게 살아야 한다. 김성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순덕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로. 1월 12일 일요일. 김성진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씨에게. 나는 75년을 살아왔지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당신의 밝은 웃음이 내 하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자식들이 반대하든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계급이 무슨 상관입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내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김성진. 편지를 다 쓰고 김성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용기를 내야 할 때다. 1월 15일 수요일. 김성진은 이순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순덕은 그를 피했습니다. 이순덕 씨, 잠깐만요. 교수님, 저 정말 바빠요. 이 편지만 받아주세요. 김성진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순덕은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이순덕은 편지를 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당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남은 인생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순덕은 울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이 정말 좋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교수님이 상처받으실까봐. 나는 괜찮습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교수님,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이순덕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김성진은 그 자리에 서서 이순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나를 받아달라. 1월 20일 월요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순덕은 여전히 대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성진은 불안했습니다. 거절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고민 중인 건가? 1월 22일 수요일 오후. 김성진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교수님. 돌아보니 이순덕이 서 있었습니다. 이순덕 씨. 교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김성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제가 교수님한테 어울리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하지만 이순덕은 김성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교수님 목소리 들으면 행복해요. 김성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68세예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 짧은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이순덕 씨. 교수님, 저를 받아주시겠어요? 김성진은 이순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75세와 68세.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1월 25일 토요일. 김성진과 이순덕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교수님, 축하합니다. 순덕 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보기 좋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지만 모두가 축하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교수님이랑 청소 아줌마가 사귀는 거 이상하지 않아? 돈 때문이겠지 뭐. 이순덕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성진이 힘이 돼줬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2월 1일 토요일. 김성진의 딸 지은이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청소하는 아줌마랑 사귄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이순덕 씨랑 교제하고 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이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예요. 지은아, 이순덕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아버지 치매 있잖아요. 김성진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치매가 있어도 사랑할 권리는 있다. 사랑? 75세에 무슨 사랑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나도 사람이야.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김성진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순덕이 달려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이순덕 씨. 미안합니다. 내 자식이 당신에게 상처를 줘서. 괜찮아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만 있으면 돼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김성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순덕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순덕은 놀랐습니다. 교수님 결혼이요? 네.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자식들 인생은 자식들이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삽니다. 이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당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요. 교수님. 이순덕 씨,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저도 교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75세와 68세. 인생의 황혼에 만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2월 10일 월요일. 김성진과 이순덕은 요양원에 결혼 계획을 알렸습니다. 원장은 축하해줬습니다. 교수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순덕 씨 행복하세요. 하지만 김성진의 자식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안 됩니다. 지은과 민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는 게 뻔해요. 너희들은 그것밖에 생각 안 하느냐? 아버지,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 너희들이 정말 나를 걱정한다면 내 행복을 응원해줘야지. 김성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순덕 씨와 결혼한다. 너희들이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다.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내 인생 내가 선택한다. 자식들은 화가 나서 돌아갔습니다. 김성진은 이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해냅시다. 네, 교수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김성진은 요양원 전체 어르신들과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김성진은 이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김성진은 이순덕 씨와 결혼합니다. 순간 요양원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축하합니다. 정말 보기 좋아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죠. 어르신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직원들도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 서 있던 김성진의 자식들은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김성진은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민수야. 나는 너희들의 축복을 원한다. 하지만 축복하지 않아도 나는 이순덕 씨와 결혼한다. 아버지, 나는 75세다. 남은 인생이 얼마 없다. 그 짧은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김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게 해다오. 지은과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진은 이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이순덕 씨,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당신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이순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수님, 저도요. 교수님이 제 인생의 빛이 되어주셨어요. 두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포옹했습니다. 요양원 전체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순덕은 처음에는 작은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조용하게 해요.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김성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에게 제대로 된 결혼식을 해주고 싶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일입니다. 요양원 원장이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교수님, 우리 요양원에서 결혼식 하세요. 제가 준비 다 도와드릴게요. 어르신들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하객이 되드릴게요. 꽃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요양원 전체가 결혼 준비로 들썩였습니다. 2월 25일 화요일. 지역 신문 기자가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75세 교수님과 68세 청소 노동자분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성진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75세 교수와 68세 청소 노동자의 황혼 로맨스 마이너스 사랑에 나이도 계급도 없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노년에도 사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겠죠. 교수가 판단력이 흐려진 거 아닌가. 김성진과 이순덕은 그런 댓글들을 보며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2025년 3월 8일 토요일.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요양원 대강당은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꽃과 리본, 그리고 따뜻한 조명.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어르신들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김성진의 옛 제자들 200명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교수님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제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계급도 없습니다. 마이너스 김성진 교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 일동. 이순덕의 자식들도 부산, 대구, 광주에서 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이순덕은 자식들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성진의 딸 지은과 아들 민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봤어요. 이순덕 아주머니랑 함께 계실 때 정말 밝으세요.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행복을 막으려 했습니다. 김성진은 자식들을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75세 김성진은 깔끔한 양복을 입고 68세 이순덕은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워요. 주례는 김성진의 오랜 동료인 대학 교수가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을 목격합니다. 75세와 68세,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두 분의 진실한 사랑을 축복합니다. 김성진과 이순덕은 서약을 했습니다. 나 김성진은 이순덕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나 이순덕은 김성진 교수님을 평생 사랑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강당이 박수와 환호로 터져나갔습니다. 결혼식 이후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방송사 3곳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두 분의 사랑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KBS, MBC, SBS 모두 제작을 원했습니다. 김성진과 이순덕은 KBS를 선택했습니다. 3월 20일 다큐멘터리 황혼의 피어난 사랑이 방송됐습니다. 시청률 12.3%로 데이트를 쳤습니다. 전국이 감동했습니다. 온라인에는 응원 댓글이 10만 개 넘게 달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도 사랑하고 싶어요. 4월 5일 김성진은 자서전 75세, 다시 사랑을 배우다를 출간했습니다. 책은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5만 부가 판매됐고 인쇄 전액을 노인복지단체에 기부했습니다. 4월 20일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부부상을 수여했습니다. 시장이 직접 상을 전달했습니다. 두 분은 우리 사회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계급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5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초청했습니다. 교수님, 이순덕 여사님, 전국 노인복지 행사에서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사랑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강연마다 1000명이 넘는 노년층이 모였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다시 사랑해보겠어요. 6월 15일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우리 사회에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노년의 삶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은 직접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계급을 뛰어넘은 황혼 로맨스, 대통령도 감동시키다. 김성진과 이순덕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현상이 됐습니다. 노년층 사이에서 다시 사랑하기 붐이 일었습니다. 시니어 데이팅 앱 가입자가 300% 증가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커플이 생기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김성진 교수님과 이순덕 여사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9월 1일 김성진과 이순덕은 노년사랑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요양원에서 무료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 이상한가요? 괜찮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6개월 동안 500쌍이 넘는 노년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김성진과 이순덕은 요양원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김성진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교수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도 당신 덕분에 진짜 사랑을 알게 됐소.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럽시다. 함께 100세까지 삽시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75세 교수와 68세 청소 노동자. 계급을 뛰어넘고 편견을 깨고 세상에 감동을 준 아름다운 사랑.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랑에는 나이도 계급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